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라북도는 군산 9.3, 전주 7, 익산 5.8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비가 사실상 그쳤지만 오늘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 0도 안팎까지 떨어진 기온이 낮에는 4도에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막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큰 돈을 들여 만든 산업단지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조성한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웠지만 입주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분양률이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0년 3산업단지의 일부를 외국인 기업 전용 산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외국인 전용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국세와 지방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50년 동안 무료 부지 임대, 고용 보조금 등 각종 자금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에 유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은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외국 기업 3곳을 유치한 뒤로 지금까지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데는 입주 조건을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투자 의사를 밝힌 완성품 제조업체들의 유치는 까다로운 조건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익산시는 당초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자 뒤늦게 입주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부품 소재가 아닌 완성품 업체도 좀 여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이게 건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분양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던 외국인 기업 전용 산단이 까다로운 입주 조건에 막혀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수십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김제 순동산업단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조차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인도가 온통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쓰레기 더미까지 파묻혀 인도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로수는 날카로운 밑둥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관리가 좀 아예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도 보면 이제 점심 먹고 운동 간다고 이제 조깅을 하는데 이제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도 좀 있고. 업체들도 문제입니다. 큰 고철들이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면서 인도를 침범하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못 쓰게 된 장비와 벽돌은 물론 갖가지 제품들까지 인도 곳곳에 쌓아놨습니다. 고장난 화물차를 도로변에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들 보세요, 인도에다가 올려놓고 업체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곳을 관리하는 김제시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업체에서 그건 좀 한두 번 정도 하고 저희가 좀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제 공사 좀 돌아오면은 공사 저기하면 이제 쉰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김제시와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2년 사이에 편의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 고객 수를 고려해보면 사업성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 인우동의 이 점포는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편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힘들어요, 진짜. 수업 이후부터 좀 경기가 조금 안 좋긴 하죠. 상당히 안 좋아요. 수업 이후. 이 일대 반경 50m에만 편의점이 7군데나 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조사한 이 지역의 편의점 밀집도는 매우 높은 기준의 2배나 됩니다. 저기도 좋은데 있고, 건너편 또 하나 있지, 여기 있지, 요거도 있지.
우리 옆에 또 하나 있지. 하나.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북의 편의점 수는 872개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해 전국에서 9번째로 점포 수가 많습니다. 더구나 편의점 한 곳당 가구 수는 886가구로 1000가구가 넘는 전남, 경북, 부산보다 훨씬 적어 사업성은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인구수 대비 편의점이 포화 상태인데 금년 편의점 업계는 작년 대비 수익 구조가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편의점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은 계속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우죽순격으로 편의점이 들어서면 보증금이나 시설 투자비, 로열티 등으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도당 위원장들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호남 고속철도 KTX의 서대전 경유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 등 3명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KTX가 서대전역을 거치면 8조 원을 들여 만든 호남 고속철이 저속 처리된다며 서대전 경유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을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8개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건의한 사업은 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 출연기관 지정과 국무총리실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 설치,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추진 등 8개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전북도당에게 현안 사업 가운데 1개를 해결하기로 약속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공부를 미리 하는 선행학습은 중고등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취업난을 반영하듯 예비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부족한 대학 공부를 미리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학 기간 텅 비어 있어야 할 대학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오는 3월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로 대학이 마련한 무료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예비 대학 과정은 입학 후 전공 이수에 꼭 필요한 기초 영어와 수학, 화학 등 5가지 과목이 개설됐고 전공 교수들이 직접 지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10시간 넘게 진행되지만 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학과에서 이제 이거를 기초로 배우게 될 테니까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니까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합격한 뒤 맞는 방학이라 쉴만도 하지만 입학 전부터 자신의 꿈을 위해 고생도 마다 않습니다. 노는 친구들 좀 부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그 친구들보다는 먼저 대학생을 하는 거고 먼저 배우는 거니까 뭐 더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주간 이뤄지는 예비 대학 과정의 참여는 4년간 이어질 대학 생활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대학을 이수한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상당히 그 실력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데서도 많이 그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늘구멍 취업난 속에 방학도 잊은 예비 대학생들은 일찌감치 바쁜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전북의 4년제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해 다른 대학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원광대학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원광대에 이어 다른 4년제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닝뉴에 이어 에두까지 영입하면서 공격진을 강화한 전북현대가 두바이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무주 안성고 고은정이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김영일, 조성환에 이어 브라질 공격수 에닝요와 에두까지 영입했습니다. 이동국, 레오나르도와 함께 그야말로 최강의 공격진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공격진 강화로 K리그를 넘어 9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북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3주 동안 전북은 알힐랄 등 현지 팀들은 물론 두바이에서 훈련 중인 유럽 팀들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조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많은 보강을 했고 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ACL과 K리그, FA컵 3개의 타이틀을 다 거머쥘 수 있도록. 무주 안성고 고은정이 제29회 회장컵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고은정은 이번 대회 스프린트와 개인 경기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고등부 최강임을 재입증했습니다. 고은정은 다음 달 열리는 제96회 전국 동계체전에서도 다관왕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일 날 전지훈련을 가는데 더 열심히 해서 동계체전 때 상관왕을 노려보겠습니다. 전북 출신 나아름이 2014년 사이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나아름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은동을 따내고 전국체전에서는 3관왕에 오르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와 익산 KTX역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오는 3월부터 혁신도시를 경유합니다. 익산시는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익산 KTX역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하루 4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의 LED 교체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단지 5곳을 선정해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LED로 바꾸는 비용으로 한 곳당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3월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달래를 겨울철 휴경기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달래는 달롱개로 불리는 양념채소로 비타민 A와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해 달래 무침을 비롯한 웰빙 채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원 농특산품 전시회가 시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농산물과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와 국내 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순창군이 잇따른 FTA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 분야를 위해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앞으로 산딸기와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8개 특화 품목에 44억 원을 지원해 위기 극복에 나설 예정입니다.